이번 시간은 심화학습 세 번째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자어의 짜임을 계속 트레이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유명한 글자 안일미자죠. 안일미, 요 글자도 유명하죠. 편안할 안. 그래서 우리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미안해, 미안해.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렇죠. 많이 쓰는 말이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미안해의 뜻은 뭘까요? 한글처럼 알고 있지만 이것도 한자거든요. 아니다. 자, 아니다. 아닐 미자가 나왔거든요. 그럼 아니다 나왔으니까 서술어잖아요. 뭐가 아닌데 뒤에 보호, 도와주는 말이 나와야 되죠. 도와주는 말. 그래서 편안하지가 않다.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뭐가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죠. 편안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편안하지가 이 않다를 그렇죠. 도와주는 말이 되는 거죠. 도와주는 말. 그래서 서술어 않다, 서술어 더하기 편안하지가 보어에서 술보 관계죠.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 미안해는 누가 편안하지 않다는 걸까요? 상대가 편안하지 않다?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편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가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않다, 편안하지가 해서 서술어 더하기 보어, 술보 관계라고 합니다. 27번 수풀림자는 그죠? 유명한 글자고요. 이 밀자가 뭐냐면요. 빽빽할 밀자거든요. 빽빽할 밀자. 이 산과 관련되는 거죠. 산. 그리고 집이죠. 이거죠. 집.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마을에 살다 보면요. 배산임수에서 산을 던지고 집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마을이 오는군요. 그래서 산 밑에 집이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빽빽할 밀자라고 합니다. 빽빽하다. 숲을 림자죠. 그래서 빽빽한 숲. 빽빽한 숲. 그죠? 밀림. 꼭 영어처럼 보이지만요. 이 밀림도 한자예요. 그래서 빽빽한 숲에서 빽빽하다가 숲을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한자어입니다. 그죠? 자, 밀림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밀림의 왕자? 그죠? 밀림의 왕자는 타잔이에요. 타잔. 여러분 타잔 알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밀림의 왕자. 타잔. 타잔의 친구가 있죠. 그죠? 타잔의 친구는 원숭이 있죠. 원숭이. 타잔의 친구 원숭이 이름은 28번입니다. 그죠? 이 박자, 그죠? 왼쪽에 손과 관련되어 있죠. 손, 요거, 손 숫자의 변형인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손이죠. 그죠? 요 손 숫자가 다른 글자와 만날 때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죠? 손 숫자. 요거는 당연히 백자인데요. 이제 박으로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손과 관련되는 거죠. 손. 이 박자는요, 7박자예요. 치다.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치다. 7박자. 우리 박자할 때 치는 거죠. 박자. 이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요. 박자할 때 쓰는 박자가 바로 7박자입니다. 손숫자죠. 그래서 7박 손수. 친다는 거죠. 친다. 뭘 치는데? 손을. 그래서 얘가 목적어예요. 치다, 서술어, 손을,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술목 관계라는 거죠. 그죠? 치다, 손을, 술목 관계다. 그렇죠? 치다, 손을, 술목 관계. 박수. 그렇죠? 이 박수 굉장히 좋다 그러죠. 건강에. 그죠? 그죠? 박수 치게 되면 어때요? 박수 치게 되면 손바닥에 띄어치고 나면 손이 벌겋게 되겠죠? 벌겋게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가 상을 받을 때 열심히 박수 쳐주도록 하세요. 그죠? 칠박, 손수, 손을 치다. 술목 관계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치다, 손을. 29번이죠. 내칠방자라고 해요. 내치다, 추방하다. 이럴 때 생각하면 내치는 거죠. 내치다. 기자 기억나죠? 기자. 기자. 기절할 때 나왔죠. 그죠? 내치다. 내친다는 거죠. 내친다. 뭐를 내치는데? 길을 내친다? 길을 내친다. 길을 내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죠? 길을 내친다. 근데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해줘야 되는 거죠. 한자어는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길을 내친다. 그런데 무슨 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생각하다 보면 무슨 길까요? 무슨 길?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죠? 방귀, 방귀. 익숙하잖아요? 방귀. 그렇죠, 그죠? 방귀의 본뒷말이라고 하거든요. 방귀의 본뒷말이 방귀라고 해요. 방귀는 내치는 거잖아요. 어떤 기를 내치는 거예요? 어떤 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기? 그래서 어변이 이걸 못 찾던데,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죠? 하는 행동이 있지만, 그렇죠? 어떤 길까요? 방귀. 내치는 거죠? 어떤 기를 내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기? 그렇죠. 공기죠. 공기. 그래서 몸속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치는 거잖아요. 그 내치는 거 보세요. 다 공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그렇지. 그렇죠? 어쨌든 내칠 방자에 기기자다. 자, 내치다가 스스로 공기를 목적어, 스스로 더하기 목적어다. 그래서 술목관계라고 한다. 그렇죠? 방기. 처음 알았죠? 그죠? 기를 내치다. 공기를 내치다. 스스로 더하기 목적어, 술목관계라고 합니다. 시원하죠? 구치가 그죠? 아주 이기적인 냄새 첫 번째라면요. 얘는 넘버 2 정도 되죠. 이기적인 냄새 2. 그죠? 30번입니다. 그죠? 이 30번은 교과서에서 했어요. 그죠? 교과서에 했는데, 그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죠? 위에는 풀초자죠. 그죠? 밑에가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풀 하면 우리가 자꾸 풀만 생각하는데, 그죠? 물론 풀, 그죠? 잡초 같은 거, 풀 맞아요. 근데 풀에서 가장 볼만한 거, 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해요? 풀. 풀의 가장 하이라이트. 풀에서 가장 볼만한 건 역시 뭐다? 꽃이죠. 꽃. 그래서 이 사고를요,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야 됩니다. 고정화시키면 안 돼요. 그죠? 자, 풀하면, 풀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잡초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죠? 풀에서 가장 볼만한 건 꽃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그죠? 델 화자를 써서 꽃 화자를 만드는데요. 그죠? 어쨌든, 자, 풀하면 이제는, 꽃. 대표적인 풀이 뭐라고 생각해요? 꽃이 이쁜 대표적인 풀? 바로 코스모스. 그래서 요즘에 계절 감각이 없어서 여름에도 피잖아요. 원래 그 가을의 전령사였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꽃, 그죠? 풀초자는 그죠? 풀이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때로는 꽃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죠? 왜? 풀에서 가장 볼만한 건 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방자가 밑에가 소리라고 했죠. 그죠? 형성자가 딱 보는 순간 꽃다울 방자예요. 꽃다울 방자. 꽃다울 방자고요. 년자는 해년자죠. 그죠? 해년자는 유명해요. 그죠? 중학교 수준인데 이제 해년자 한해가 가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나 내나 인간에 다 일어나는 변화. 바로 나이를 한 살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 연자로도 쓴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뜻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래서 자꾸 나가야 돼요. 나가야 의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좋아집니다. 그죠? 나인연자도 나인연자. 그래서 꽃다울방 나인년, 방년, 꽃다운 나이, 방년 18세. 그죠? 꽃다운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꽃다울방자가 나인연자로 꾸며주는 수식관계의 한자가 되는 거죠. 꽃다울방 나이년, 방년 18세. 참 여러분들이 거의 이 나이대에 와 있자는 거죠. 18세 혹은 17세. 아주 좋은 나이죠. 방년이죠. 방년. 아주 꽃다운 나이. 꽃같이 아주 이쁜 나이예요. 그죠? 자, 31번 이 방자입니다. 이 방자는 모방자가 대표 뜻이에요. 모나다. 모나다 쓰죠. 모나다. 이렇게 모난 거. 모난 거. 그죠? 모가 3개 있으면 세모, 4개 있으면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방자예요. 모방자. 모방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모는 네모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모, 네모, 네모. 그죠? 네모를 뜻해요. 그죠? 네모. 그래서 자리석자죠. 그래서 방서를 보면요. 아주 쉽죠. 그죠? 모난 자리, 이런 뜻이죠. 모난 자리. 모난 자리. 근데 이제 이 모는, 그죠? 보통 이제 네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모난 자리.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리고 이 모방자가 자리석자를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관계의 한자라고 해요. 수식관계. 모난 자리. 네모난 자리.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네모난 자리, 수식관계인데, 그럼 이 방서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방석은요, 모양이 그렇죠. 네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뭐 세모난 방석도 있고 동그란 방석도 있지만요. 옛날에 원래 방석은요, 전부 네모났다. 이런 문화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한자를 알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모난 자리, 수식관계 방석입니다.
글자 좀 어렵죠, 그죠? 왼쪽 이 글자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글자도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이 글자도 술병에 술이 차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요. 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술. 그래서 왼쪽에 요게 물술자를 붙이면 술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술과 관련되어 있다. 자, 술이다. 이거죠. 술. 기자, 몸기자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지면 뭐냐면요. 나눌 배자가 돼요. 이 나눌 배자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한자 중에 하나예요. 나눌 배자다. 나누다. 나눌 배자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밑에 이제 뜻이 있죠. 그죠? 이 생각사자 들어가 있어서 얘가 생각려자라고 해요. 생각려. 나눌 배 생각려. 그래서 배려라는 단어죠. 배려.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죠? 배려. 그죠? 배려. 근데 배려 뜻을 물어보면요. 사실 잘 몰라요. 그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배자예요. 생각려자죠. 자인 구조가 술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나누다 뭐를 생각을 해서 생각을 나누다 술목관계 한자예요. 생각을 나누다 생각을 나누다 그렇죠. 생각을 나누다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만을 생각해죠. 항상 자기만을 생각해요. 근데 이 배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을 남에게도 좀 나눠줘라. 남도 좀 생각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나누는 거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을 나눠서 남도 좀 생각하는 거. 그게 배려의 뜻이에요. 그죠? 한자를 해석해 보면 그 뜻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죠? 배려. 자, 우리 남을 배려한다. 내만 생각하지 말고 남 생각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나누라는 거죠. 생각을 나누다. 서술어 더하기 목적입니다. 술목 관계가 되었어요. 흰백자죠. 유명한 흰백자입니다. 유명한 흰백자고, 그렇죠. 물숫자가 있죠. 그죠? 물숫자 점색에 모래사자입니다. 물과 관련된 건 모래사자, 모래사자. 해서 백사 하게 되면요. 흰백자의 모래사자에서 흰모래 해서 수식관계죠. 흰모래. 해석이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흰모래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백사. 우리 백사장이라 하잖아요. 백사장. 백사장. 근데 백사장은요. 흰모래라는 뜻인데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흰모래가 있는 백사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흰모래라고 해석을 하고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흰모래, 그냥 모래, 흰모래, 바닷가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참 너무 암기식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다 이런 얘기죠. 백삼이 흰모래인데 왜 흰모래지? 그 모래가 있나? 이 생각을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백사장이라고 백사장이라 하잖아요. 바닷가 모래밭 백사장. 흰모래라는 뜻이거든요. 그 흰모래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흰모래가 없거든요. 그럼 흰모래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정답을 가르쳐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정답을 찾아보세요. 왜 흰모래일까? 이 흰모래의 뜻이 뭘까? 그죠? 우리 백사장에서 해야 되는 거.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죠? 백사장에서는 꼭 해야 될 거. 나 잡아봐라. 그래서 정답은 스스로 찾아보세요. 34번입니다. 그죠? 우리 동송할 때 잠시 나왔었는데, 그죠? 요거는 100백자라는 건 알죠? 한일자 있으니까 100백자고요. 성자가 성시성자. 나왔죠? 그죠? 성시성자. 그래서 100가지 성시 이렇게 되죠. 해석하면 100가지 성시에서 이제 수식관계 되는데요. 그죠? 100가지 성시. 근데 우리나라 성시가요. 5대 성시가 김미박 최정이라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성시가 100개밖에 안 될까요? 어떤 학생 100개나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성시가요. 280여 개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백성이냐는 거죠. 왜 100개 성시냐 그죠. 백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100백자인데요. 이 100백자에 또 다른 뜻이 있죠.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맞을 수 있는 모든 점수가 몇 점이에요? 만점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점수가 몇 점이에요? 그죠? 시험을 쳤을 때 맞을 수 있는 모든 점수. 과목당 100점이 만점이에요. 그렇죠? 왜 하필 100점이냐 그죠? 1000점에도 되고 만점에도 되는데 왜 100점일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100에는 모든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점수, 이게 바로 100점의 뜻이죠. 모든 점수라는 뜻이에요. 모든 점수. 그죠? 그래서
이 백에는 모든 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자가 성시성자잖아요. 모든 성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백성은 모든 성시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백자가 성자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흰백자죠. 흰백자 기억나죠? 흰백자 백사장 답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죠? 찾을 생각도 없다고요? 자, 흰백자입니다. 흰백자. 이 채자는요, 나물 채자죠. 자, 이 풀 보이죠? 풀. 그죠? 풀떼기. 자, 나물입니다. 나물. 나물 채자라고 해요. 나물 채자. 그래서 백채 하게 되면요, 흰나물 이렇게 되죠. 흰나물. 나물은 나물인데 흰나물이다 해서 흰백자가 나물 채자로 꾸며주는 수식관계 한자인데요. 그죠? 수식관계. 흰나물. 해석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해석을 백채, 수식관계다. 찾았다 이거죠? 해석됐어요. 끝나버려요. 근데 백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흰나물 뭐예요? 흰나물. 흰나물 뭘까요? 그죠? 이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죠. 흰나물. 우리 나무 중에서 흰색 나물 뭐 있어요? 자, 백채. 백채는요, 어때요? 발음하기가 좀 불편해요. 백채. 그래서 불편하다 보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백채가 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흰나물, 백채와 비슷한 게 뭐 있어요? 흰나물, 백채 비슷한 거 찾았어요. 바로 배추예요. 배추. 배추의 본댓말이 백채예요. 백채. 근데 왜 배추가 하얗냐고요? 그죠? 그 정답은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죠? 배추는 안쪽에 가보면요, 하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백채는요, 배추의 본댓말이고요, 흰 나물이란 뜻입니다. 우리 나물 채자는 어디 가만 있어요? 산채 비빔밥. 그렇죠? 관광지 같은 데 많이 주죠. 산채 비빔밥을 쓰는 채자. 그렇죠? 나물 채자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나물. 그렇죠? 백채 흰나물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복자. 그죠? 재단이 보이고 술병, 복복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고기였자. 이건 유명하죠. 고기였자. 이건 고기의 모양, 고기를 세워서 보고 만든 글자. 고기였자. 그래서 복을 고기. 기억납니까? 복을 고기. 보고. 고기 이름이에요. 근데 왜 복을까요? 보고. 왜 복을해요? 복복자 고기자를 꾸며주고 있죠. 복스럽게 생긴 물고기 이런 개념이죠. 그 보고가 어때요? 보고가 그죠? 적이 나타나면요, 자기가 그죠?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자기 볼에다가요, 바람을 막 넣잖아요. 그래서 칸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사람이 보기는 어때요? 아주 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기 이름을 복이라고 하죠. 그죠? 복스럽게 생긴 물고기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죠? 복스럽게 생긴 물고기. 바로 수식관계가 되겠어요. 맛있죠? 그래서 아무나 못 잡아먹죠? 독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죠? 부기영어인데요. 부기영어. 그런데 부기영어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부기의 뜻은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죠? 부기. 자, 이부터 알아볼까요? 요거는 이야기했죠. 복복자 할 때 오른쪽에 있었던 거야. 예. 기억납니까? 예. 얘가 뭐라고요? 이게? 술이죠. 술병입니다. 술병. 술입니다. 요건 위에는 집이죠. 어때요? 지금이나 옛날에 마찬가지인데, 그죠? 집에 술이 있다는 것은요, 그 집이 어때요? 살만한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 술이 있어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사는 집에 보면요, 그죠? 비싼 양주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바로 뭐냐면요, 넉넉할 부자죠. 부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는. 부자 할 때 쓰는 넉넉할 부자예요. 이 부자는 그냥 뭐냐?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죠. 넉넉하다 이 말은 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인간은 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귀자는 귀할 기자도 귀하다. 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위가 높아진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 권력 이런 개념이죠. 지위가 높아진 걸 귀. 우리 귀족 할 때 쓰는 거죠. 귀족, 귀인. 그래서 지위가 높은 거고요. 부는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기는 뭐냐면 부와 귀, A and B. 그렇죠? 병렬관계 기억나죠? 병렬관계. 저번 시간에 했던 경상, 경주와 상주. 그렇죠? 기억납니까? 경주 and 상주죠. 그래서 A and B 병렬관계죠. 부와 귀. 해서 이것도 A and B 병렬관계죠. 그래서 부귀영화죠. 돈과 지위를 다 얻는 거. 이게 바로 부귀죠. 쉽지 않아. 그죠? 부도
힘들고 귀도 힘들어요. 한 개 얻는 것도 힘든데 이 두 개를 다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부귀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겠죠. 영화, 빛난다는 뜻이죠. 부귀 영화. 여러분도 부귀 영화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세요. 분식, 이것도 교과서에서 했습니다. 그죠? 쌀미자 기억나죠? 쌀미자, 그죠? 쌀미자, 그죠? 쌀미자, 남들 분자고요. 가로 분자죠. 그죠? 쌀 나누면 가로가 된다 그랬죠. 그죠? 가로가 되고, 음식, 먹을식, 그죠? 먹을식자, 밥식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식의 줄말로 해서 가루로 된 음식, 가루로 된 음식, 그죠? 가루로 된 음식. 기억납니까? 가루로 된 음식. 뭐 있어요? 우리 분식집. 가루로 된 음식, 대표적인 바로 뭐라고? 라면, 앤 떡볶이. 기억납니까? 그죠? 가루로 된 음식, 분식이죠. 보통 학교에 보면, 그죠? 학교 앞에는 분식집이 있는데, 그죠? 우리 학교에는 앞에는 분식집이 없어요. 그죠? 가루로 된 음식, 수식관계 한자가 되겠습니다. 참, 인간은, 그렇죠. 이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제 불만의 뜻은 알고 불만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죠? 자, 안타, 안일불자죠. 안일불자. 아니다, 이런 것들은요, 부정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정의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부정의 뜻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뭐가인데 가득 찰 만자죠. 보호가 필요하죠. 뭐가인데 보호가 필요해요. 가득 차지가 않다는 거죠. 가득 차지가 않다. 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서술어고요. 부정사 서술어 더하기 보호죠. 그래서 술보관계예요. 술보관계. 그래서 가득 차지가 않은 거예요. 꽉 차야 되는데 가득 차지가 않은 거죠. 불만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내가 3인분을 먹어야 되는데 2분밖에 못 먹은 거죠. 가득 차지가 않았어요. 불만이에요. 그렇죠? 불만. 가득 차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차지가 않았다. 그래서 불만, 서술어 더하기 보어. 그렇죠? 술보 관계가 되겠어요. 자, 늘 강조하는 건데, 그죠? 사고죠, 사고. 생각사자에 고자. 늙을 노자하고 많이 닮았지만요. 조금 다르죠, 그죠? 그거는 생각고자라고요. 생각고자. 생각사, 생각고. 그 병렬 관계 할 때 했지만, 그죠? A and B는 그죠? A and B는 뜻이 같은 한자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생각사, 생각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뜻이 같다고 해서 두 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생각입니다. 사고, 생각사자에 생각고자 해서 사고. 우리 사고력 하잖아요. 사고력.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사고력이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암기하는 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생각사자에 생각고자다. 그래서 사고, 생각, 힘력자 붙으면 생각하는 힘, 사고력. 그죠? 여러분한테 필요한 힘은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사고력을 계속 길러도록 합니다. 41번입니다. 그죠? 사진이라는 단어, 사진 참 한글처럼 보이는데, 그죠? 사진, 이 사자가 뭐냐면요, 백기를 사자예요. 백기다. 복사, 백기다. 그죠? 백기다. 카피 개념이죠. 카피. 백기다. 진짜는요, 참진짜죠. true, 참입니다. 참. 그래서, 사진은, 그죠? 그냥 사진이라 하는데, 그죠? 이걸 해석하면요, 자, 쉽지 않아요. 그죠? 백기다. 참진짜.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참진자거든요. 참진자. 베끼다, 참진. 참을 베끼다, 참을 베끼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 참진자, 진짜. 참진자는 진짜라는 거죠. 진짜. 진짜를 베끼는 거죠. 진짜를 베낀다. 진짜를 베끼는 거죠. 사진은 진짜를 베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를 베끼다 해서 베끼다가 서술어가 되고 진짜를 해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진짜를. 사람이면 사람, 사람이면 사물, 진짜를 베끼는 거예요. 사진을 베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진짜를 베끼는 거예요. 카피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요, 사진의 기술은 퇴화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휴대폰에 억만하수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실제 사진하고 사진하고 실물을 이렇게 비교하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사진 기술은 갈수록 퇴화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과학은 발달하고 기술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진짜를 베끼다.
이게 바로 사진의 뜻입니다. 사진,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술목관계입니다. 자, 42번 아주 쉬운 글자죠. 선역서자고요. 방자가 룸, 방이라는 개념이죠. 방. 그래서 뭐 글자 그대로 그죠? 서방, 서쪽방이에요. 서쪽방.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해석이 되는데 이제 서방 해석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여러분 이 서방 서방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가 남자 그치 그 남편을 부를 때 서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외할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를 때 뭐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때 쓰는 서방이에요. 서방.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알게 되면요. 그 문화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가 되죠. 근데 바꾸제비로 그죠? 한글로만 외우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서방은 무슨 뜻이냐면요. 서쪽방이라는 뜻이에요. 서쪽방. 이제 여러분의 외할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그 서방이거든요. 이게. 그럼 왜 서방일까? 그럼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외가댁을 갔어요. 그럼 이제 잠을 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서방에서 느낌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방에서 잤다? 그렇죠. 서쪽 방에서 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를 때 서쪽 방에서 지었기 때문에 서방이다.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알게 되면요. 이런 단어의 뜻을 들었을 때 대분대분 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쪽방이다. 그러면 또 이런 거 궁금한 것도 있겠죠. 그죠? 서쪽방에다가 이제 사위잖아요. 외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죠? 서쪽방엔 이제 사위를 지었다는 거죠. 사위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죠. 그러면 동쪽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서쪽방이 있으면 동쪽방이 있었다. 그러면 동쪽방에 누가 잤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봤어요? 서쪽방에 사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쪽방이 있는데 그럼 동쪽방에 누가 잤을까? 정답은 바로 외할머니의 아들이겠죠. 아들이 동쪽방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는 손님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손님은 서쪽방에 지었다고 해요. 귀한 아들은 동쪽방에. 그래서 우리가 그 경복궁 같은 데도 있잖아요. 세자가 머무는 거 있죠. 세자. 다음에 그렇죠. 왕이들. 이 세자가 머무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동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궁. 동쪽이죠. 해가 뜨는 곳. 그죠? 한자를 하면서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죠? 43번. 참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것도요. 사실 몰라요. 설득이라는 단어. 설득. 기억나나요? 득자 있잖아요. 이 득자는 얻을 득자라고 하는데요. 득이라는 음을 가진 한자는 유리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얻을 득자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뜻도 얻다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지조 있는 애예요. 얘는. 그렇죠? 얻을 득 하나밖에 없어요. 득. 말씀설자죠. 말씀설자. 말씀설. 말씀 혹은 말. 상황에 따라서 존댓말을 써야 될 때는 말씀. 존댓말 할 경우는 말. 이렇게 사고가 유연해야 돼요. 이거 말씀설에서 무조건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 말씀이랑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설 얻을 득.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얻다? 말 안 되죠. 그죠? 말로 얻다. 자, 설득이란 말로 얻다는 얘기예요. 말로 얻다. 근데 실제로 설득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도 말을 못해요. 설득이 뭔데? 너 나를 설득시켜봐. 설득이 뭐냐? 말로 얻다는 거죠. 말로 얻다. 근데 말로 얻다니까 뭔가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스스로 찾아내야 되겠죠. 말로 얻다. 설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알아는 설득 그거예요. 그게 말로 얻는데, 자, 뭐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해요? 바로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목적어. 목적어 뭐예요? 말로 뭘 넣는 거예요? 설득이라는 건 뭐예요? 말로 뭘 넣는다? 상대방의 뭐를? 마음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는 게 설득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한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짜임 구조를 통해서 한자를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짜임 구조에 신경 쓰면서요. 해석까지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말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다. 이게 설득의 정확한 뜻이죠.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하고 한 학기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44번 사람인자고요. 조자가 만들 조자로 갑니다. 만들 조자. 그래서 사람인 만들죠. 사람인 만들죠. 해석하면 어때요? 사람이 만들다. 이렇게 되죠. 사람이 만들다. 사람이 만들다. 사람이 주어, 만들다가 스스로. 주어 스스로죠. 주술 관계 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이 만들다. 그렇죠? 인조. 사람이 만들다. 우리 어디 써요? 인조, 잔디. 인조, 뭐, 잔디구장. 또 인조, 가죽. 그렇죠? 뭐 이런 말 쓰죠.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는 인조라고 해요. 인조인간 로봇. 그죠? 로봇. 인조인간 로봇. 그죠? 사람이 만들다. 우리 인조. 그죠? 사람이 만들다. 주술 관계의 한자입니다. 그죠? 아주 쉽죠? 유치원용이에요. 작을 소자에 금자인데요. 이 금자도 뜻이 많죠. 그죠? 뭐 김씨는 여기 학생 중에서 여러분 중에 이제 김씨서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김자라고 알고 있겠죠. 그죠? 이게 쇠금자도 쇠요. 쇠금자인데 이 쇠금자는 뜻이 많아요. 그죠? 이 쇠라는 뜻도 있고 대표듯이 또 쇠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 중에서 가장 값어치인데 또 금이잖아요. 금, 골드. 그래서 골드 금자로도 쓰거든요. 골드, 골드. 금금자죠. 금금자. 금금자인데 소금. 여러분 그 소금 그죠?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짠 소금. 소금도 한자예요. 근데 왜 소금일까? 딱 보세요. 작을 소자에 이 금자 무슨 뜻이겠어요? 쇳덩어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소금, 그죠? 쇳덩어리는 아니죠? 그럼 뭐야? 금이라는 거죠. 금. 작은 금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작은 금덩어리. 그래서 작을 소자가 금을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한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작은 금덩어리다. 수식 관계인데요. 그럼 작은 금덩어리다? 보세요. 그 소금에 보면 입자가 보면요. 덩어리처럼 생겼잖아요. 덩어리잖아요. 그죠? 육면체. 그죠? 덩어리인데, 금덩어리라는 거죠, 얘가. 그냥 덩어리인데, 금덩어리다. 그럼 금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죠? 옛날에 금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죠? 금은 옛날부터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옛날에 봤을 때는, 그죠? 아주 귀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덩어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하게 되면요. 이런 문화적인 것까지 스스로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금덩어리, 그만큼 아주 귀했다는 거죠. 조금 지금은 많이 흔해졌지만 그렇죠. 그래서 왜 소금일까? 그죠?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작을 소자가 금자를 꾸며주는 수식관이다. 라는 얘기죠. 46번입니다. 같을 여자죠. 같다. 그렇죠? 같다. 같을 여자의 입구자, 그죠? 같을 여자고요. 이 앞전자인데요. 앞전자. 물론 한글로는 앞이고요. 한자는 전이죠. 앞전이니까. 근데 앞과 같다. 앞과 같다. 같긴 같은데, 자, 서술어죠? 같다는 거죠. 자, 뭐와 같은데? 앞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앞과 같다 이렇게 잘 안 쓰고, 우리는 전과 같다 이렇게 쓰죠. 왜? 이 전이 앞이라는 뜻을 전이 앞이라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전과 같다. 같기는 같은데, 언제와? 전과 같다 해서 이 전과가 같다의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호. 그래서 도와주는 말이다. 그래서 서술어 더하기 보호. 전과 같다. 여전하시네요. 여전하시네요. 그렇죠? 전과 같으시네요. 이런 얘기죠. 그 전에 봤던 거와 같으시네요. 그래서 같다가 서술어, 전과가 보호예요. 그래서 술보 관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대학을 또 진학하고 또 어버이날 지나고 서성의 날 되면 이렇게 학교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학교를 모교를 방문했을 때 또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들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 그렇죠? 바깥 산통보다 더 효과 있는 선생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미사 요구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여전하시네요. 여전하시네요.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죠? 나중에 모교를 방문하거든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여전하시네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와서 선생님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과 같다.
여전하시네요. 술보관계 한자입니다. 자, 47번이죠. 조자입니다. 도울 조자라고 하죠. 역시 힘력자 있죠. 역시 도와주는 힘으로 도와주는 거죠. 도울 조자에 기자 또 나왔죠. 그죠? 기자 생각나 많이 써요. 그죠? 기기자입니다. 그죠? 자, 기운 기자 하지 말고 그냥 기기자로 써요. 돕다는 거죠. 돕다. 그런데 뭐를 돕는데? 뭐를 돕는데? 기를 돕는다는 거죠. 기를 돕는다. 우리 몸에 있는 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기를 도와주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건강해지겠죠. 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를. 그래서 돕다, 뭐를, 기를. 그래서 돕다가 서술어, 기를 목적어예요.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입니다. 술목관계 한자죠. 조기. 조기는 또 조기 축구에 한해요. 조기 축구에. 조기 축구는 기를 돕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한자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돕다, 기를. 술목 관계인데요. 그죠?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기를 돕다, 술목입니다. 조기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죠? 생선. 물고기 중에 조기. 기억납니까? 그 조기를 말려서 엮어놓은 게 바로 그 유명한 굴비예요. 굴비. 굴비면 뭐가 어디가 떠올라요? 영광굴비. 조기. 왜 그 생선 이름이 조기냐? 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 기를 도와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때요? 기를 도와주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때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렇죠? 조기. 한 마리에 큰 놈은 20만원씩 한다고 그러죠. 한 마리에 조기 한 마리 20만원씩 한다고 그래요. 48번입니다.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천사. 참 많이 쓰는 말인데, 그죠? 착한 사람.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인데, 그죠? 천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자를 보게 되면은 그런 뜻은 없어요. 그죠? 이 천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천사. 하늘 천자가 다 알죠, 그죠? 이 사자는 뭐예요? 불일 사자. 우리 사용하다 할 때 쓰는 사자인데, 그죠? 사용하다, 불일 사자, 불일 사자. 천사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천사처럼 착한 사람. 천사, 참 마음이 착하다. 이런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천사,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자, 하늘천, 불일사. 뭐예요? 그런데 수식관계죠. 수식관계. 해석이 안 되죠? 사자는요, 우리 어디 쓰느냐? 사신. 이게 사신이 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뭐냐면은 하늘의 사신. 쉽게 말하면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착한 거죠. 하늘의 사신. 이런 뜻이에요. 천사. 그래서 한자를 하게 되면요, 이 뜻을 이렇게 스스로 해석해 낼 수가 있어요. 천사. 그래서 천사들이 참 마음이 착했는지, 우리는 천사, 착하다는 뜻으로 많이 써서 착한 사람, 천사. 천사가 찾아왔어. 그죠? 48번. 하늘의 사신. 하늘 천자가 불을 사자로 꾸며주는 수식관계입니다. 자, 봄춘자죠? 봄춘자, 유명한 봄춘자, 가을추자입니다. 가을추자. 그래서 봄춘, 가을추. 그래서 춘추. 그죠? 스프링. 그죠? fall. 그죠? 봄, and 가을. 봄, and 가을. 그죠? 봄과 가을이죠. 봄과 가을. 병렬관계 한자죠. 봄과 가을입니다. 그죠? 봄과 가을. 병렬관계 한자. 그죠? 봄과 가을. 병렬관계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봄과 가을. 옛날 사람들은요, 1년을 계절이 몇 개 있다고 생각했을까? 보면요, 2개였다는 거죠. 이 춘추라는 단어를 보면 그렇잖아요. 봄과 가을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계절이 봄, 가을 2개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봄과 가을이 가면 어떻게 됐다? 1년이 갔다고 본 거죠. 그래서 춘추가 또 다른 뜻으로 쓰인 게 바로 뭐다? 나이가 많이 드신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는 뜻인 거죠. 춘추. 그죠? 우리 할아버지의 나이를 나타낼 때 춘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춘추는 봄, 가을 1년이 갔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한 살 나이를 먹었다 해서 나이란 뜻으로 쓰는 거죠. 나이.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를 나타낼 때 춘추라고 해요. 춘추. 봄, 엔, 가을 이란 뜻도 있고 나이란 뜻으로도 씁니다. 그렇죠? 춘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50번. 50번이고요. 이 호자는 호랑이 호자라고 해요. 호랑이. 잘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그죠?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이 그 호랑이가 이제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형자라는 것은 모양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그죠? 그 모양에서 필을 받아가지고 글자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닮지는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호랑이 입 벌린 거죠. 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게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 자, 물론 다리고요. 그래서 범호자 더하기 입구자. 호랑이의 입이라는 뜻이죠. 호랑이의 입. 호랑이의 입에서 호랑이가 바로 입구자로 꾸며주는 수식관계죠. 수식관계. 호랑이의 입. 그런데 우리 호구는 무슨 말이냐. 그죠? 이 호구가 바둑용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바둑용어. 바둑용어, 그렇게 간다. 그죠? 바둑용어인데, 그죠? 그리고 바둑을 뚫 때 이렇게 보면 있잖아. 그죠? 호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자, 바둑을 뜬다고 보면, 그죠? 상대가 이렇게,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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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돌을 놨다는 거죠. 상대가 검은색 돌을 놓았어요.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에는 절대 돌을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흰 돌이 이 나머지 돌이 그죠? 이 검은 돌이 뭐 상관없죠. 이 반대편 돌들이 얘를 포위해 가지고 얘를 잡아 그죠?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을 놓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바로 뭐처럼 보이냐면요. 자, 그림을 이제 연결해 보면 호랑이의 입처럼 보인다는 거죠. 호랑이 입. 여기 딱 보면 호랑이 입이다 이 거죠. 그래서 호랑이 입에다가 돌을 놨다.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 입에다 돌을 놓으면 얘가 죽게 되거든요. 잡아먹히게 되는데 여기다 돌을 놨다. 그래서 우리가 호구가 무슨 뜻으로 쓴다? 돌을 놓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 돌을 놓은 거예요. 어떤 애다? 바로 바보라는 얘기죠. 바보. 그래서 우리 호구 같은 놈. 이런 호구를 봤나? 아예 쓰는 말이죠. 바보라는 뜻이죠. 이 호랑이 입처럼 생긴 여기에는요. 돌을 넣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다가 돌을 놨다죠. 그래서 근데 요 네모가 바로 호랑이 입처럼 보인다 해서 요거를 호구라고 하고 요 안에 돌 넣는 것을 호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호랑이 입에다가 돌을 넣는 것을 호구라고 하고 바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오늘 또 고생 많이 했습니다.